몇 가지 추가적으로 폭로된 내용이 있는데 우선 경계병을 농사병으로 썼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? 네, 장군들은 신변보가 원칙이지 않습니까? 뭐 주요 암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또 부대 안에 두는 것이고요. 그것을 또 경계병들이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본인의 임무인 경계병 임무를 시키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제 농사병으로 부린 거죠. 텃밭에서 이제 애호박이나 가지, 뭐 오이, 감자, 토마토 뭐 이런 것들 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온실에서는 뭐 쌈채소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 했거든요.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텃밭에 나가서 사령관 부부가 먹을 만큼의 작물을 수확해서 공관병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했고요. 또 오리와 닭 등을 이제 키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신선한 계란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. 뭐 이런 행위 자체가 거의 안보와 안전에 구멍을 내는 셀프 이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총을 들고 경계를 서야 될 병사들 텃밭에서 농사하는 데로 부렸다. 박찬주 육군대장이 부부가 그런 얘기군요. 재밌네요. 그리고 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? 전자팔찌가 이렇게 이제 공간 자체가 좀 넓으니까요. 뭐 2층 또 양호로 되어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소리질러 부르는 게 귀찮으니까 이제 우리 식당에 가면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있는 벨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이제 누르면 손목에 진동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. 공관병 손목에 채워서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디 벽에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시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. 들고 다니면서. 그래서 뭐 한 번 누르면 조리병이 가고 2번 누르면은 공관병이 가고 3번 누르면 운전병이 가고 이런 식입니다. 가면은 이제 물 떠와라. 가면은 뭐 가져와라. 뭐 이런 식이죠. 거의 하인 취급한 거죠. 무슨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뭐 물 떠와라 이런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모든 병들에게 팔찌를 채웠다고요? 예, 뭐 그 중에서 이제 막내한테 채우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요. 이 문제는 이 전자팔찌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사받을 때 정훈공보참모를 통해서 부인을 하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. 그런 적이 없다. 본인들은 손님들 세 번 왔을 때 3번 착용하게 했고 손님들 있는 데서 이렇게 부르기가 좀 뭐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그 거짓 주장을 본 7군단 시절 공관병이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저희들한테 그 다음날 제보를 한 것입니다. 이 전자팔찌는 7군단 시절부터 처음 본인이 착용했다라는 이렇게 증언이 있었고요. 그래서 뭐 이런 증거인멸 우려 시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사병들은 뭐 공적인 병사가 아니라 이제 사적인 노예처럼 부린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폭로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인터뷰 핵심 내용은 이건데요. 군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처음으로 폭로한 군 인권센터에서 다시 한번 주장했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고. 네네.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? 첫째,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범죄인 것 같은데 왜 감사를 하지라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. 그 감사라는 것은요, 징계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. 그런데 징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죠. 군인사법에 보면 징계위원회 개최 요건이 선임장교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분이 넘버 3세요. 대장이니까요. 예, 그러니까 대장 중에서도 서열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. 이분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자는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한 명이 모자라는 겁니다. 이분보다 대장을 먼저 다신 분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징계위원회 자체를 열 수가 없으니 이분은 내일 저녁 하시면 연금을 모두 다 가져가십니다. 그러니까 연금이란 건 본인이 내는 게 있고요. 절반이 있고 국가 세금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또 구성된 연금이 있어요.
그 절반을 모두 다 가져가시는 거죠. 통상적으로 징계에서 중징계, 예를 들면 파면이 되면 본인이 낸 비용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.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보조해준 연금은 박탈당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범죄자를 그냥 놔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. 그러면은 이걸 뻔히 알면서도 왜 도대체 그럼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있는데요.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장군들이 사용하는 꽁짓돈의 용처, 이것이 다 발각될까봐 궁극적으로 430명이 되는 장군들의 꽁짓돈을 디펜스 해주기 위해서 국방부 검찰단장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라는 게 거의 국방부 내나 군에 타다하게 퍼진 소문입니다. 왜냐하면 이분이 육사 출신이거든요. 육사 50기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네들 장군들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고, 또 하나는 이분은 윤일병 사망 사건 당시 육군본부 육군의 그 고등검찰부장으로서 윤일병 사망 사건 축소 은폐에 지휘 라인에 있던 사람입니다. 수사 지휘 라인에. 검찰단장이요? 예, 그렇습니다.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. 예, 당시 육군 고등검찰부장이었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 뭐 좀 경악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. 특전사에서 고문 체험한다고 신발 주머니 뒤집어씌워서 부사관들 사망하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지시를 한 여단장이나 사령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형사 기소에서 다 제외했습니다. 이권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분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방산비리. 정말 열받죠. 이 방산비리를 무마하는데 일조한 우병우가 이 지시한 것들을 다 실행한 사람이 또 이분들입니다. 그러니까 정권은 바뀌었는데 국방부 곳곳에서 이 박근혜 적폐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는 것이죠.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. 근데 이제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. 뭐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,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 성명을 내긴 했는데, 네. 지금 그 소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인으로 구성한 선임 장교가 없고 아예, 네. 그리고 지금 장군들이 쓰는 어떤 쌈짓돈이 있는데 이게 네. 밝혀질까봐 두려워하고 그 사건이 워낙 커지니까 게다가 네, 그렇죠. 육사 사실은 뭐 군의 주요 보직들은 육사가 다 차지하고 있죠. 육사 선배인 박사령관에 대해서도 봐주기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잖아요. 네, 뭐 그런 것도 있고요. 네. 어제 뭐 대대적으로 막 30명의 수사관을 파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왜 도대체 30명을 파견하는데 압수수색 영장 하나 들여보내지 않았을까요?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요. 칼잡이가요. 칼을 두고 수사를 하러 간다?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내가 문을 열어줄까요? 안 열어줄까요? 수사관이 문 열어줘야죠. 아니죠.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. 그 맞습니다. 예. 네, 그리고 문을 열어줬다 하더라도 영장이 없으면 뒤질 수 없죠. 못 뒤집니다. 그냥 그렇죠. 제가 주는 차 한잔 마시고 집에 가셔야 돼요. 그렇죠. 자, 그러면 사성장군 앞에 가서 압수수색 영장 하나 없이 별 4개짜리 앞에 수사관들이 전부 계급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뭐 상사이거나 뭐 준이거나 이래요. 네. 하늘 차이가 나는 계급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차 한잔 얻어먹고 부대 공간 구경하다 올 일이지 이게 지금 국민 앞에서 쇼하는 거죠. 자, 보십시오.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선물 세트, 전복, 인삼, 갈비 세트 이런 것들이 마구 들어왔대요. 그렇다고 하죠. 뇌물 성격이 강합니다. 네. 두 번째, 공간에 냉장고가 9대, 10대 이렇게 되는데 이 냉장고는 그냥 우리가 평범한 작은 냉장고도 아니고 영업용 냉장고도 있고요. 이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. 아, 거기 공간에 그 대장 부부가 사는데 냉장고 10대였대요? 예, 9대. 저희는 10대로 폭로했는데요. 가서 감사관들이 보니까 9대가 있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두 사람 있는데 9대 영업용 냉장고가 있었다고요? 뭐 김치용 냉장고 2대, 뭐 문짝이 4개 달린 영업용 그리고 가정용 4대, 뭐 냉동고 전용이 1대, 뭐 이렇게 있었대요. 그게 다 이제 선물용으로 받은 것들을 보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죠?
그게 증언에 따르면 예. 선물용 보관을 다 하다 못해서 창고에서 썩어 나가는 과일들도 많았고요. 그리고 그거를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공관병의 진술에 따르면 갈아엎었대요. 갈아엎었다는 건 냉장고 너무 안을. 왜냐면 이 두 부부만 먹으니까 아들들은 한 명은 군대가 있고 한 명은 서울에 있으니까 이 두 부부가 음식을 아무리 빨리 먹어도 냉장고 9대 분량을 어떻게 일주일에 다 먹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서 공관병은 과일 한 쪽도 안 줬대요. 차라리 버리지 공관병한테는 먹으라고 하질 않았다. 버리면요. 버린 거 기억력은 또 되게 좋대요. 기억력은 되게 좋아서. 예. 갈치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면 썩어서 버렸습니다. 그러면 찾아와라고 해가지고 그걸 뒤져가지고 찾아오면 너가 먹어. 이런데요. 아니, 멀쩡한 건 안 주고 썩으면 썩어서 버리면 버렸다고 그걸 먹으라고 얘기를 하니 이분들의 심리 상태는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그런 행위보다 더 따져야 할 것은 군 검찰이 그거 다 뇌물 아니냐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. 그렇죠.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휘관들이 이렇게 하죠. 야, 꼭 이건 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겠죠. 장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장관님은 사법처리하자 그러고 있고 검찰단장은 이거 사법처리 대상 아닌데요.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나 처벌이 안 되면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약한 경우들은 다 나와간다는 얘기죠.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죠. 예.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. 민간으로 가면 계급장 떼니까 더 세게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.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청와대 갔을 때 압수수색이 용이했나요? 못했죠.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군사 보안 시설이다. 예. 자, 이 작사도 부대입니다. 예. 군사 보안 시설이에요. 예. 민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도 집행도 불가능할 뿐더러 우리 법원이 거기는 군사보호 시설이라고 안 내줄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겠군요. 예. 자,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증거 확보가 어렵고요. 또 하나, 이미 그때는 인사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곳에 다른 사령관이 입주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두 부부가 사용하던 흔적들은 다 사라지겠죠.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. 자동적으로 증거 인멸이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군 검찰은 민간 검찰이 이첩 받을 때까지 열심히 강제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해서 넘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그 역할을 하기 싫은 거죠, 지금. 무슨 얘기인지 국민들 앞에 쇼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연일 주장을 하시고 군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시는 거군요. 기억하셔야 됩니다. 구테타를 2번 일으켰고 정권을 여러 번 잡아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사람들의 후예입니다. 여전히 전두환 같은 사람들은 육사 행사 가가지고 사열도 하고 이래요.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군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처벌하지 않으면 군의 사실은 이건 대표 케이스일 뿐이겠죠. 군에 만연해 있겠죠. 이런 일들이. 그걸 이렇게까지 밝혀졌는데 처벌하지 못하면 안 된다.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이신 거죠. 국방개혁의 한 축인 그 군사 분야도 있겠지만요. 더 하나의 축은 군 인권입니다. 이 두 축은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 있거든요. 한쪽이 무너져 내리면 한쪽도 당연히 무너져 내린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의 군인권 척도가 이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본에서 뿌리를 뽑아야지만이 건강한 장군들이 나라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 몇 가지 추가적으로 폭로된 내용이 있는데 우선 경계병을 농사병으로 썼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? 장군들은 신변보호가 원칙이지 않습니까? 뭐 주요 암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또 부대 안에 두는 것이고요. 그것을 또 경계병들이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본인의 임무인 경계병 임무를 시키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제 농사병으로 부린 거죠.
텃밭에서 이제 애호박이나 가지, 뭐 오이, 감자, 토마토 뭐 이런 것들 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예. 온실에서는 뭐 쌈채소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 했거든요.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하고 이렇게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사병들은 뭐 공적인 병사가 아니라 이제 사적인 노예처럼 부린 건데, 그런데 이제 이런 폭로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인터뷰 핵심 내용은 이건데요. 군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처음으로 폭로한 군 인권센터에서 다시 한번 주장했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고. 네네.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? 첫째,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범죄인 것 같은데 왜 감사를 하지라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. 그 감사라는 것은요, 징계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. 그런 이제 그 공간 자체가 좀 넓으니까요. 네. 2층 또 양호로 되어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소리 질러 부르는 게 귀찮으니까 우리 식당에 가면 이렇게 그 테이블 위에 있는 벨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이제 누르면 손목에 진동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. 공관병 손목에 채워서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디 벽에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시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. 들고 다니면서. 그래서 뭐 한 번 누르면 조리병이 가고, 2번 누르면은 공관병이 가고, 3번 누르면 운전병이 가고 이런 식입니다. 가면은 이제 물 떠와라. 가면은 뭐 가져와라. 뭐 이런 식이죠. 거의 하인 취급한 거죠. 무슨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뭐 물 떠와라 이런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모든 병들의 텃밭에 나가서 사령관 부부가 먹을 만큼의 작물을 수확해서 공관병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했고요. 또 오리와 닭 등을 이제 키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신선한 계란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. 뭐 이런 행위 자체가 거의 안보와 안전에 구멍을 내는 셀프 이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총을 들고 경계를 서야 될 병사들 텃밭에서 농사하는 데로 부렸다. 박찬주 육군대장이 부부가 그런 얘기군요. 재밌네요. 그리고 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? 전자팔찌가 이게 팔찌를 채웠다고요? 예, 뭐 그 중에서 이제 막내한테 채우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요. 이 문제는 이 전자팔찌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사받을 때 정문공보참모를 통해서 부인을 하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. 그런 적이 없다. 본인들은 손님들 세 번 왔을 때 3번 착용하게 했고, 손님들 있는 데서 이렇게 부르기가 좀,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,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그 거짓 주장을 본 7군단 시절 공관병이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저희들한테 그 다음날 제보를 한 것입니다. 이 전자팔찌는 7군단 시절부터 처음 본인이 착용했다라는 이렇게 증언이 있었고요. 그래서 이런 증거인멸 우려 시도에도 불구하고